102쪽까지 질문 없나요? 그러면 우리 삼각함수 정의 한번 다시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103쪽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를 계속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반지름이 1인원을 그렸을 때 반지름이 1인원 단위원에다가 이렇게 세타에 대한 동경을 하나 그리고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 이 교점의 좌표를 x, y 이렇게 잡았을 때 이때에서의 삼각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되죠. 사인 세타가 성빈아 뭐다?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삼각함수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지금 정의도 몰라. 어? 사인 세타가 뭐다? 저 그림에서 뭐다? 사인 세타가 뭐다? 사인 세타가 말이야 안 보여. 사인 세타가 뭐다? y다. 그래, 사인 세타가 y다. 이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y 좌표가 사인 세타였잖아. 어? 바로 튀어나와야지. y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다? x다. 탄젠트 세타는 뭐다? x분의 y다. 그치? 자, 이것이 단위원을 그렸을 때의 삼각함수의 정의였고요. 만약에 단위원이 아니라 여기가 반지름이 1이 아니라 반지름이 r이야. 반지름이 바뀌었어. 그럴 때는 사인 세타의 정의에 무엇을 하나 깔아라? r을 하나 이렇게 깔아라. 그래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 대용아 들었어? 코사인 세타는 뭐야?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그대로 x분의 y. 맞죠? 이렇게 정의하는 거였죠.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동경을 하나 그었어. 이 동경이 이렇게 요만한 각에 대한 동경이잖아요. 요 각의 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해볼게요. 알파. 그러면 이 동경은 알파라는 각에 대한 동경이고 그 동경이 요 원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요 점의 좌표를 2,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해했다면 이 그림을 보면서 사인 알파가 뭔지 코사인 알파가 뭔지 그리고 탄젠트 알파가 뭔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봐봐. 지금 그린 그림 여기가 2,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이 얼마예요?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요 점이 지금 2, 마이너스 3이야. 요 점이 2, 마이너스 3이라면 그 점을 지나가는 이 원의 반지름이 몇일까? 4. 루트 13.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 아니야? 그지? 요 길이가 반지름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쭉 수선을 내려버리면은 자 이렇게 내리면은 지금 요 점이 2,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이 길이가 2란 얘기잖아.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는 뭐야? 3이잖아. 그치? 그래야지 2, 마이너스 3이 찍히지. 그럼 2랑 3을 가지고 뭘 한번 돌리면 돼? 피타고라스 돌리는 거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돌려보면 그럼 여기 길이가 나오잖아. 여기가 얼마 나와? 루트 13이 나오지. 그치? 어진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나? 알죠? 이 루트 13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반지름이 루트 13이야. 그러면 이게 반지름이 루트 13인 것까지 알았으면 이제 이거 나와야지. 사인 알파. 뭐지, 소연아? 네. 저기 써있어. 사인 알파.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야? 사인 세타의 정의는 r분의 y. 뭐예요, 그럼? r이 얼마라 그랬어, 좀 전에? r이. 루트 13. 그게 분모에 깔려야지. r분의 y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사인 알파는
유리화 시키지 말고 그냥 불러줘. 이 점에 y 좌표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길이를 쓰는 게 아니야. y 좌표를 쓰는 거야. 뭐라고 써야 돼? 여기 2, 마이너스 3이라고 써 있잖아. 이 점의 y 좌표가 뭐예요? 안 보이면 이쪽으로 와. 보여? 계속 대답을 못 하잖아. 내가 안 괜찮단 말이야 지금. 여기로 와. 가운데로 와. 여기 가운데로. 아니 여기 옆으로 와. 여기 옆으로. 구석에 앉으면 안 보여. 자, 어진아 대답해봐. 사인 알파를 그러면 루트 13분의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야. 사인 알파를 이렇게. 응? 그러면 자, 코사인 알파는 하영아 뭘까? 그렇지. 루트 13분의 2. 그렇지. 이렇게. 여기 놓으세요. 여기.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는 태연아 뭘까? 그렇지. x분의 y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붙고 2분의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함수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거 정의를 아는 거예요. 알겠죠? 정의를 알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이 정의를 이용해서 무엇도 설명할 수 있냐면 각각의 사분면에서의 삼각함수들의 부호도 설명할 수 있죠. 부호 어떻게 외웠었지? 여기는 뭐야 태용아? 올.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 올사탄고 이렇게 외웠죠, 그죠? 모두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이것도 방금 전에 설명한 정의를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방금 코사인도 지금 4선면이었잖아. 방금 여기 그 알파에 대한 이것도 4선면이었는데 4선면은 x 좌표는 플러스인데 y 좌표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y 좌표 따라가는 게 사인이잖아. 사인이 y 좌표 따라가니까 사인 값이 마이너스 나오는 거고, x 좌표 따라가는 게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플러스 나오는 거고, 탄젠트는 x랑 y랑 섞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섞으면 마이너스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가지고 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 배웠던 거는 이 삼각함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 두 개가 있었는데, 자, 탄젠트 세타는 항상 무엇분의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었고, 자, 두 번째 공식이 엄청 많이 쓴다 그랬어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예요? 1이에요. 그치? 이 두 번째 공식을 매우 많이 쓴다.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식의 값을 찾는 것들을 102쪽까지 해봤고요. 103쪽도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활용을 할 건데, 이제 103쪽에는 곱셈 공식이 좀 들어갑니다. 곱셈 공식. 그래서 곱셈 공식까지 섞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03쪽에 있는 3번으로 가볼게. 자, 여기서는 지금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5분의 루트 5라고 나와 있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 놈의 값을 찾으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방금 말했던 이거를 활용해 보고 싶잖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걸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식을 뭘 해봐야 돼? 제곱을 해봐야지. 그치? 얘 양변을 제곱을 해볼 거야. 자, 얘 양변을 제곱해 볼게. 이렇게 제곱을 하면, 소연아, 제곱하면 좌변이 어떻게 돼요? 좌변.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25분의 5. 약분 시켜줘. 응? 5분의 1이지. 5분의 1. 자, 그리고 요거 보자마자 이거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성빈아 얼마가 돼버릴까? 1 될 거예요. 그쵸? 그럼 내가 여기서 찾고 싶은 게 요거니까 태연아 1 어떻게 할까? 넘겨요. 그러면은 2 사인 코사인의 값이, 자, 1이 넘어갔잖아. 5분의 1 빼기 1 어진이 5분의 1 빼기 1 5분의 1에서 1을 뺐어.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어찌나 이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4였어. 그러면 그냥 사인 코사인은 얼마야? 맞아요. 2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얼마야? 맞아. 마이너스 5분의 2. 그렇지. 잘했어. 자, 이게 그러면은 1번의 답입니다. 1번의 답 나왔고요. 자, 2번으로 가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것도 요거의 값을 바로 구할 수는 없고 이것의 뭐를 먼저 구할 수 있을까? 얘를 무엇한 것? 얘를 제곱한 값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다짜고짜 제곱해버리면은 풀다가 중간에 내가 구하려는 게 뭐였더라?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곱을 할 건데 는 k라고 딱 k 값을 하나, k라는 애를 옆에다 하나 달아주는 거야. 그러면 명확하게 내가 찾아야 되는 값은 k 값인 겁니다. k 값을 찾으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는 k다라고 하나 붙여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요식을 이렇게 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좀 헷갈리는 것을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럼 제곱을 하면은 어진이 해볼까? 제곱하면 어떻게 돼? 음. 맞아. 이것이 k의 제곱이랑 같다. 잘했고. 그럼 이번에도 요거는 태용아 보자마자 이거는 뭐예요? 1이요. 그죠? 1이요. 그러면 나머지 요 부분 요거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방금 1번에서 사인 코사인이 이거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얼마를 곱한다?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면 되죠. 그쵸? 자, 사인 코사인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버렸어. 그럼 얘가 얼마가 될까? 5분의 4가 되겠네. 5분의 4. 그러면 소연아, 얘가 5분의 4고 얘네 둘이 1이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5분의 9. 그것이 k제곱이야. 5분의 9가 k제곱이야. 성빈아, 잘 생각하고 대답해. k제곱이 5분의 9지. k는 뭐예요? 너무 빨리 대답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너 만약에 k제곱이 5야. 그럼 k가 뭐야? 그렇죠. 왜 물어보는 거 같아 계속? 뭘 붙여야 돼? 그래, k제곱이 오면은 항상 그냥 습관적으로 풀만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은 그런 다음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고민을 해보는 거지. 어?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안 그러면 놓친다고 이거를. 자, 그럼 얘 뭐라 그래야 돼? k가? 그치, 이렇게 되겠죠? 물론 유리화를 시키면은 이제 5분의 3루트 5가 될 거예요. 5분의 3루트 5. 근데 여기서 진짜 k 값이 저 두 개인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지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로 딱 정할 수 있죠. 하나로 딱 정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타라는 각의 동경이 그러니까 세타라는 각의 동경이 몇 사분면에 놓여 있습니다. 4사분면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익숙하죠? 2분의 3파이 그러면 몇 도를 떠올려야 돼? 각도로? 60분법? 270도를 떠올려야 돼. 왜? 파이가 180도니까. 자, 얘가 270도. 그러면 이 파이는 몇 도예요? 360도죠. 360도. 그러니까 4분면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만큼 돌아갔잖아. 그지? 그러니까 4사분면을 말하는 거야. 그럼 아까 전에 4사분면에서 삼각함수의 부호, 올, 사, 탄, 코였잖아. 그치? 4사분면은 누구만 플러스야? 코사인만 플러스야. 그치? 여기가 지금 4사분면이야.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이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얘만 플러스고 얘네는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찾고 있는 k는 사인 빼기 코사인이에요. 사인 빼기 코사인. 사인이 지금 뭔데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거기다가 빼기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녀석의 부호는 소연아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음수 빼기 양수 뭐 마이너스 5 빼기 플러스 3 뭐 이딴 거야. 그치?
이 부호가 뭘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래서 내가 찾은 답 중에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것이 답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5 요렇게, 그치? 얘가 답이다. 할 수 있겠니?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랑 비슷한 걸 밑에서 해볼 건데 유제 7번으로 가서 유제 7번을 해보는데요. 1번은 방금 위에 한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1번은 똑같이 하면 되고 2번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 약간의 그 곱셈 공식에 대한 그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 어진이가 목요일날 나한테 선생님 제가 곱셈 공식이 필요한데 문제를 푸는데 곱셈 공식 때문에 자꾸 막힙니다. 곱셈 공식이 정리된 걸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보내줬단 말이야, 어진아, 그지? 그러면 자 물어볼게, 어진아.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변형시키는 공식 혹시 알아요? 그러면 다시 a 빼기 b 전체 세제곱을 전개시키면 뭐더라? 마이너스 3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 야, 공부했네. 공부했네. 어진이 새 사람이 됐네. 1년 전에 이어진이 아니네. 이거예요. 이거에서 요 가운데 부분 있잖아. 가운데 부분. 요 가운데 부분을 마이너스 3ab로 묶을 수 있죠. 그쵸? 요거를 마이너스 3ab로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3ab로 이렇게 묶으면 뭐가 될까? a-b가 되죠? 자, 그렇게 묶어가지고 그 묶은 덩어리를 통째로 이항시킨 공식이 내가 원하는 공식이에요. 지금 보이니? 요게 얘랑 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가운데 있던 요 놈을 이쪽으로 넘겨보면 요거 더하기 얘가 되겠지, 그치? 그걸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죠. 전체 세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3ab 하고 괄호 a 빼기 b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세제곱 빼기 세제곱에 대한 곱셈 공식 변형이고요. 또 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인수분해 공식도 있다, 태어나? 알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괄호 2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더라?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맞아요. 이렇게 생긴 공식까지 2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면 어진이가 어저께 엊그제 받은 프린트에는 요거는 요거다라는 식이 있었을 거예요. 곱셈 공식 중에 요쪽이 좌변에 있고 이게 우변에 있는 그런 공식이 있었을 거다. 자, 그래서 이 7번에 2번을 풀기 위해서는 지금 위에 얘기해 준 공식이 필요해요. 뭐 이걸로 풀 수도 있고요. 이걸로 풀 수도 있고 뭐 둘 중에 골라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자, 1번을 먼저 풀어야 2번까지 풀 수 있는 거거든. 1번 먼저 찾으시고 그거 이용해서 2번도 찾아보세요. 해보자. 유제 7번 시작. 소연아 1번 맞았어? 자, 해봅시다. 1번 위에랑 똑같이 갈 거니까 일단 소연아 양변을 어떻게 할까? 제곱해야 되겠지. 그럼 요것을 제곱하면 뭔가 불러주세요. S제곱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얼마? 4분의 1, 그치? 자, 그럼 거기서 요거부터 바로 어떻게 하고 1로 바꾸고 1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이 자 1이 넘어갔으니까 뭐가 될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고, 그럼 우리는 사인 코사인을 찾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2로 어떻게 주면 돼? 나눠주면 되지? 그럼 나누자. 얘를 나누면 얘는 없어질 거고 이쪽에 곱하기 뭐라고 쓰면 좋을까? 이렇게 쓰면 좋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지? 자, 그럼 됐네. 사인 코사인의 값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4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죠?
8분의 3입니다. 이렇게 1번 답은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 자 이제 2번을 찾기 위해서 아까 전에 복습했던 요 곱셈 공식을 사용을 할 건데, 자 골라봐. 하영이가 골라봐. 첫 번째 걸로 할래? 두 번째 걸로 할래? 두 번째로 할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S 세제곱 빼기 C 세제곱 문자만 바꾸어서 다시 한번 써보자. 똑같이 쓰는데 S랑 C로만 바꿔서 불러주세요. S 마이너스 C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태용아 이게 얼마야? 나와 있잖아 문제에 써 있잖아. 얼마야?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요거랑은 또 얼마야? 1이고 가운데 껴있는 얘는 얼마야? 8분의 3이잖아. 그치? 끝났지 뭐. 앞에 있는 괄호는 2분의 1이고 뒤에 있는 괄호는 8분의 3에 1을 더했지. 얼마? 8분의 3 더하기 1 8분의 11. 그래서 두 번째 괄호는 8분의 11이니까 이렇게 둘이 곱하면 답이지. 16분의 11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치? 그래서 곱셈 공식을 적절히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에 연습 문제로 가서 연습 문제에서 딱 4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4문제. 이게 일종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 삼각함수 단원에 대한 테스트 딱 4문제만 골라줄게. 5번, 6번, 8번, 12번. 자, 이거 4개만 지금 풀어봐. 자, 해보겠습니다. 5번을 대부분 못 풀었는데 5번부터 좀 풀어볼게요. 5번은 일단 반지름, 뭐 둘레 길이, 부채꼴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공식부터 복습을 해봅시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그치? 옛날에 중학교 때는 뭐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했지만 이제 우리가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호도법에서는 호의 길이는 r 세타라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r 세타. r은 반지름, 세타는 중심각. 그리고 s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2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공식은 뭐죠? 2분의 1 r제곱 세타 맞죠? 요렇게도 구할 수 있고 또는 2분의 1 r L로도 구할 수 있다. 이 L은 앞서 말한 호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 자, 그럼 이런 공식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 상황을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부채꼴이 하나 있는데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잡을게요. 여기도 R. 근데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24예요. 둘레의 길이가 24. 우리가 소연아 여기를 호의 길이 L로 잡잖아요. 이게 호의 길이잖아. 근데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24라고 하면 이 L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R에 대한 식으로 2R. 자, 지금 우리는 이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24라는 걸 알고 있어요. 둘레 길이가 24. 근데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말해야 돼? 개미가 있어. 개미의 몸무게가 24야. 근데 개미는 머리 가슴배가 있잖아요. 머리 가슴배 중에 여기가 뭐 3이야. 아니 3도 너무 작다. 여기가 5야. 여기가 10이야. 여기는 얼마야? 굳이 봐봐. 개미의 몸무게가 24인데 여기가 R이야. 여기가 R이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전체 몸무게가 24인데 여기 무게가 R이고 여기 무게가 R이야. 그러면 여기 무게는 얼마야? 아까 전에 자, 좀 더 쉽게. 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야. 그럼 여기 얼마야?
어떻게 계산했어? 저 숫자하고 R은 그러니까 여기서 4라는 숫자를 어떻게 계산한 거야? 더해서 얘네 둘을 더해서 했어요. 24에서 뺐지. 그래, 그거를 R로 하면 되잖아.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야. 그럼 이거 뭐라고 하면 돼? 24 빼기 2야. 그렇지, 24 빼기 2R이라고 해야지. 그치? 그걸 할 수 있어야 여기서 둘레길에서 L을 표현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둘레길이니까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아이고,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이렇게 세 개를 다 합쳤을 때 얼마예요? 수연아 얼마예요? 이렇게 세 개를 합쳤을 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얼마래? 24예요. 근데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24 빼기 2R. 그치? 자, 그래가지고 L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요 공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하영이가 한번 해보자. 자, 이 부채꼴의 넓이 S를 구하는 공식이 이건데 하영아. 우리는 2분의 1R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L 자리잖아. L 자리. 근데 방금 전에 소연이가 해줬어? L은 뭐하고 똑같아 지금? 그렇지. 24 빼기 2R과 똑같아. 그러니까 L이 들어갈 자리를 24 빼기 2R로 바꾸어 쓸 수 있다. 그쵸? 됐지? 자, 이게 식입니다. 우리는 이 식의 최대값을 찾을 거예요. 이 식의 최대값. 자, 먼저 분배 법칙 할게. 태용이가 해봐. 분배하면 12R 마이너스 R 제곱이죠. 그쵸? 자, 그럼 보기 편하게 마이너스 R 제곱을 앞에 쓸게요.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12R 이렇게 쓸게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의 최대값을 찾고 싶어. 최대값. 성빈아, 최대값, 최소값을 찾고 싶으면 우리는 2차 함수를 무슨 꼴로 바꾼다? 무슨 형으로 바꾼다? 표준형으로 바꾼다. 꼭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꾸죠.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 해볼게. 태용이 할 줄 아니? 마이너스부터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겠고 여기에 필요한 게 뭐다? 플러스 36이죠. 그쵸?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반의 제곱.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렇게 세 개가 만나가지고 뭐가 될까? R-6의 제곱이 됐고 요 마이너스 36은 밖으로 튀어나가겠네. 얼마가 될까 그러면? 플러스 36이 되겠지. 그럼 이거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인 걸 의미해? 6,36인 것을 얘기하죠. 6,36이다. 그리고 어진아,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2차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기거나 위로 볼록하게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건 어디로 볼록하다는 얘기일까? 틀렸다. 위로 볼록합니다. 그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2차 함수의 꼭지점, 요런 데를 우리 꼭지점이라고 부르잖아. 여기가 지금 몇 컴마 몇인 거야? 6,36이에요. 이렇게 지금 찾은 거예요. 그럼 성빈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요 지점이 지금 R이 6인, 요 지점이 지금 R이 6인 지점이죠? 맞죠? R이 6일 때 이 함수는 무슨 값을 가져요?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최대값이 얼마예요? 36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치? R이 6일 때 최대값 36을 갖는다. 그게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A와 B가 되는 거 아니야? 응? A가 몇이다? A가 몇이야, 태용아? 방금 말했잖아, 음식이야. 방금 이 그래프를 보면서 R이 몇일 때, R이 6일 때 최대값 36을 갖는다 그랬잖아. 그 A가 6이고 B가 얼마다? 최대값 36. 그럼 A랑 B를 더하니까 답은 뭐예요? 42. 그치? 요렇게 푸는 거고요. 자, 6번은 보니까 대부분 잘 풀었어요.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 그 삼각함수의 정의로 얘기했던 거잖아. 그래서 요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원을 그리는 게 제일 좋겠지. 그러니까 좌표평면을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5,12를 찍어. 마이너스 5,12를 찍어. 여기쯤에 마이너스 5,12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원을 그려버려.
마이너스 5,12를 지나가는 원을 그려버리면 우리는 그 원에 요것만 구하면 되잖아. 원래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가 r분의 y좌표, r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세 개였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x좌표, y좌표 나와 있으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겠지. 이거는 어디나 뭘로 구할까? 피타고라스. 얼마 나와 이거? 13 좋아요. 그래서 r값이 13이야. 그럼 r값이 13인데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였으니까 소연아 사인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다? 13분의 12 맞죠? r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그렇지. 마이너스 13분의 5. 탄젠트 세타는? 그렇죠. x분의 y. 이렇게 세 개 찾으면 그냥 갖다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다 뭐 나와요? 3번. 그치. 3번. 잘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옆에 8번 문제 보면 8번 문제는 몇 사분면을 찾으라는 얘기니? 1사분면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요게 1사분면인 건 다 알았어. 근데 이제 계산을 할 때 요거 체크해 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요거는 30도를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뭐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시초선에서 내려와야 되잖아. 30도를 이렇게 내려와야 되지.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0도가 의미하는 것은 제 4사분면이 되죠. 그래서 탈락이고. 자, 여기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답이 1번이잖아요. 그죠? 답이 1번이고 물론 얘가 파이가 180도인 거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300도거든요. 마이너스 300도. 마이너스 300도를 그리면 답이 나오지. 그런데 그 동경이라는 거는 한 바퀴를 돌면 똑같은데 또 멈추죠. 한 바퀴라는 게 60분법으로는 몇 도야? 360도지. 근데 이게 호도법에서는 얼마야? 한 바퀴가? 2파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녀석의 동경을 찾을 때 있잖아. 요 값에다가 2파이를 한 번 더 해도 동경의 위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5파이에다가 내가 이거 마이너스라서 계산하기가 좀 귀찮네. 그러면은 그냥 한 바퀴 더 돌리란 말이에요. 2파이를 한 번 더 해버리란 말이야. 더 하면 얼마야 어지나? 3분의 1 파이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파이가 몇 도예요? 180도. 그럼 3분의 파이 몇 도예요? 60도. 플러스 60도야. 플러스 60도. 그러면 그리기가 훨씬 쉽잖아. 이렇게 그치? 자, 그래가지고 한 바퀴를 돌리거나 뭐 빼거나 그러니까 2파이를 더하거나 2파이를 빼거나 이거 아무리 해도 동경은 그대로 있다라는 걸 활용하면 좀 더 생각할 때 우리가 빠르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12번도 대부분 잘 풀었어요. 방금 앞장에서 풀어본 거랑 거의 똑같죠. 요거 양변 제곱해가지고 SC 구해보면 SC가 얼마 나와? 9분의 4 나옵니다. 9분의 4. 자, 여기 9분의 4 나오고 이 녀석을 인수분해한 식이 뭐였냐면 S-C괄호 S제곱 플러스 SC 플러스 C제곱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의 값은 얼마고? 처음부터 얼마였다? 3분의 1이었다. 그 다음에 요놈이랑 요놈이랑 합쳐가지고 1이고요. 가운데 껴있는 요놈의 값은 방금 찾았죠? 9분의 4라고 찾았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소연아 뒤에 있는 괄호는 얼마니까? 9분의 13이니까 둘이 곱하면 27분의 13이 나와가지고 P 플러스 Q는 40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 중에 야 이거는 진짜 꼭 맞춰야지 라고 생각한 문제들 그렇게 4개 풀어보면서 복습을 했어요.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 108쪽에 있는 주기 함수하고 그 다음에 사인 함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이제 수업을 마칠게요. 우리 특강에 세본 사람들 있지만 삼각함수 단원의 꽃은 그래프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다.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기함수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 주기함수. 주기함수는 어떤 뜻일까? 주기. 주기가 뭘까요? 어떤 일이 똑같이 반복될 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벌어질 때, 그때 그 한 텀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기함수라는 거는 어떤 함수가 일정한 모양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야. 일정한 모양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주기함수를 하나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약에 뭐 여기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뭐 이런 함수가 있어.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가 만약에 주기가 2인 함수래. 주기가 2인 함수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요 빨간 모양이 어떻게 돼? 똑같이 복붙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조금 이따 똑같이 요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주기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 반복되는 요 한 텀, 요 한 조각, 요 하나를 우리는 한 주기라고 부르고, 얘 같은 경우는 주기가 2인 주기 함수가 되는 겁니다. 맞지? 그럼 우리 이 빨간 함수를 fx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y는 fx. 그리고 요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f1이면은 2랑 0의 중간이니까 여기쯤에 있을 거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의 값이 또로로로로로 구해봤는데, 만약에 요 지점의 값이 얼마일까요? 여기가 뭐 예를 들면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f1이 2분의 1이야. 이걸 알려줬어. 이때 f3은 얼마게요? F3이란 그렇지. 이렇게 대답이 나야 돼. F3이란 F1로부터 정확하게 한 주기만큼 더 간 거예요. 그죠? 지금 이 함수는 한 주기가 2인 함수였잖아. 그러니까 F3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방금 찾은 1에서 정확하게 한 주기만큼 더 갔단 말이지. 요 2가 바로 지금 이 함수의 한 주기잖아. 그러면 한 주기만큼 더 갔다는 얘기는 1에서 얻어진 함수값과 똑같은 함수값이 다시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 봐봐. 이 초록색 라인을 우리가 연장하면은 여기서 쭈루루루루루루루루 연장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정확하게 2 아닐까? 그지? 요 함수의 미안하다. 더 가야 되지.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까지가 지금 정확하게 2 아닐까? 이해되니? 요 그래프에서의 요 위치가 요 그래프에서의 요 위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딱 한 주기만큼 더 간 상태를 말하니까 그때 여기의 값이 지금 3이 될 거고 3에서의 함수값은 아까랑 똑같이 2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해했다면 이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뭐 F99? 이거 또 뭐예요? 이거 또 2분의 1이야. 그치? 1이라는 숫자에서 한 주기 가고 또 한 주기 가고 또 한 주기 가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99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이 주기함수다.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할 수 있죠. 이게 주기함수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모두 다 주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주기함수가 뭔지부터 설명을 한 거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오늘 사인만 할 거예요. 사인만. 자, 다시 사인의 정의를 갖고 올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동경을 그렸을 때 이제부터는 요 동경 요 각도를 세타 말고 x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는 이 각도가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사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래프가 이제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x가 이 각도인 거예요. 그럼 각도가 커질 때 사인 값이 어떻게 변하나 이거를 지금 관찰할 건데, 자, 사인은 뭐였냐면 이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에 무슨 좌표였지?
y좌표가 사인이었죠. 자, 그럼 봐봐. 이제 움직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얘가 0에 있을 때는 교점의 y좌표가 얼마예요? 지금 여기가 교점의 y좌표잖아. y좌표가 1이에요? 아니요. y좌표 0이죠. 그러다가 얘가 점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점점 교점의 y좌표가 어떻게 되죠? 0이었다가 조금씩 커지죠. 그죠? 점점 y좌표가 커져요. 커지다가 여기까지 가면은 y좌표가 얼마가 돼? 여기 y좌표가 0이야. 여기 y좌표가 1이지. 다시 여기서 y좌표가 얼마였어? 0이었지. 각도가 점점 커져. 각도가 x가 점점 커져. x가 점점 커지면 y좌표가 점점 커져서 얼마까지 가? 1까지 가지.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가잖아.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교점의 y좌표를 보세요. 교점의 y좌표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지. 작아지다가 여기에 있을 때 교점의 y좌표 얼마? 0이죠. 근데 0에서 다시 올라가나? 아니잖아. 계속 내려가잖아. 그러면 y좌표가 계속 작아지죠. 얼마까지 작아져? 여기 마이너스 1까지 작아질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y좌표 어떻게 돼? 커집니다. 커져요. 이렇게 커져가지고 얼마까지? 0까지 오면 이게 한 바퀴를 돈 거예요. 다시 봐봐. 4분면으로 쪼개서 봐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데 1사분면에서는 어떻게 변했냐면, 소연아 얼마에서 출발했지? 1사분면? 0에서 출발해서 1사분면이 끝날 때 어디까지 왔어요? 자, 0에서 출발해서 점점 그 교점의 y좌표가 어떻게 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요 점의 y좌표를 보는 거야. 만약에 요렇게 돼 있으면 요 점의 y좌표를 보는 거야. 요 점의 y좌표는 얘보다 조금 작죠? x라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y좌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잖아. 근데 어디까지 커져요? 1사분면이 끝날 때. 이렇게 교점의 y좌표가 점점 커져가지고 1사분면이 끝났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온 거잖아. 요때 교점의 y좌표가 얼마예요? 교점의 y좌표. 교점이 여기 있잖아. 이 점의 y좌표가 얼마일까? 집중을 안 했어도 이 점만 봐도 이 점의 y좌표가 얼마야? 지금 단위원이잖아. 반지름이 1인 원인데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요 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여기는 그럼 몇 컴마 몇이에요? 요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어? 여기가 뭐죠? 0,0이죠. 여기는 뭐죠? 좌표로 정확하게. 이게 그러니까 x 좌표가 1 된 거잖아. x 좌표가 1, 1,0이죠. 여기는 뭐야? 1,1이면은 x 좌표가 1이고 y 좌표가 1인 거니까 여기 있는 게 1,1이에요. 얘는 원점에서 위로만 한 칸 올라간 거잖아. 0,1입니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점 x값이 커지잖아. 각도가 커지잖아. 그럼 여기 점들이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교점의 좌표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교점의 좌표의 y좌표가 처음에는 여기는 y좌표가 얼마야? 얘가 아까 몇 컴마 몇이랬지? 그럼 그 y좌표가 얼마야? 0이었지.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 y좌표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커지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가면은 y좌표가 제일 커져요. 그때 y좌표가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1사분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인 값이 0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증가한 거야? 1까지 증가하는 게 1사분면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소연아. 2사분면으로 넘어가면 계속 이 점의 좌표를, y좌표를 관찰하는 거야. 여기서 y좌표가 점점 어떻게 될까? 여기가 몇 컴마 몇인 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몇 컴마 몇이죠? 마이너스. 좌표를 말해야지.
여기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여기는 뭐였죠? 소연이는 잠깐 나랑 남아가지고 좌표평면 공부 좀 합시다. 자, 여기서 1까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커질수록 얘가 점점 좀 내려오면서 y좌표가 계속 작아져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y좌표가 빵 되잖아, 그치? 그런 것을 각각 이 4개의 사분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그릴 건데, 봐봐, 사인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반드시 요거부터 먼저 해줘, 얘들아. 틀을 잡아, 틀. 위에 아래 틀. 위에 라인은 1, 밑에 라인은 마이너스 1 잡아주시고, 여기를 4칸으로 자르세요. 4칸으로. 1칸, 2칸, 3칸, 4칸으로 잘라. 자, 위 아래 틀은 뭐를 잡은 거냐면, 아까 전에 봐봐, y좌표가 가장 커질 때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y좌표가 가장 커질 때 1까지 갔죠. 그 다음에 y좌표가 가장 작아질 때 얼마까지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1까지 왔지. 그 얘기는 sin x의 값이 가장 높을 때가 1이고 가장 낮을 때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이 위아래 그은 점선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내주는 점선입니다. 최대값, 최소값이 1과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랐잖아. 이렇게 세로로 잘랐잖아. 이것들은 뭘 말하냐면, 자, 여기 0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여기는 2파이거든. 그러니까 이 점선들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지금 몇 사분면에서의 변화를 보는 거야?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를 보자는 얘기니까 여기가 바로 몇 사분면? 1사분면에서의 변화를 보는 거고, 여기가 그럼 몇 사분면?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의 변화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를 그리면 이게 바로 딱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려볼게. 자, 아까 1사분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0부터 해서 1까지 올라갔죠. 그죠? 0부터 1까지 올라가는데 요거를 부드럽게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주시고, 다시 2사분면에서는 1에서 출발해가지고 0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2사분면. 3사분면은 계속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는 게 3사분면이지. 그럼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잖아.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가는 게 3사분면. 마지막 4사분면은 올라와서 0까지 오면 되잖아. 올라와서 0까지 오는 거 요렇게 짠 하면 요게 한 주기가 됩니다. 사인 함수의 한 주기. 그치?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한 주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요 모양이 사인 함수의 한 주기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 어떻게 될까? 반복. 여기 붙어있는 거 이렇게 뒤에 이렇게 끝이 있을까 없을까?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인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인 함수를 배웠다면은 요거까지는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이 사인 함수의 최대값, 이 사인 함수가 갖고 있는 최대값 얼마일까요? 1, 그지? 아까 최고로 위로 올라갔을 때 1이라 그랬지? 최대값 1이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주기 아까 한 번 이렇게 반복돼 가지고 끝나는 거, 그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잖아. 이 길이가 주기인 겁니다. 주기는 2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 여기에 2가 붙었어. 그럼 함수가 어떻게 변할까? 여러 가지 이제 사인 함수가 변형되는 것들을 배울 건데, 그 중에 오늘은 저거하고 그다음에 안쪽에 2가 붙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얘기할 거거든요. 여기에 2가 붙으면은 무슨 변화가 생길까요, 이 그래프에? 봐봐. 여기에 숫자가 2가 붙는다는 것은 일단 가로 방향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뭐가 변하는 거냐면 위아래로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x자리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아까 전에 여기다 0 집어넣은 거나 똑같아요, 결과가. 왜냐면 아까 0 집어넣으면 0이었잖아. 0,0 지났잖아요, 파란 그래프가.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어도 sin x가 0이니까 앞에 2 곱해봤자 y는 0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0,0을 지나가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이제 요 지점에서 파란 그래프는 1이었잖아.
이 값이 1이었다고요. 이 지점에서. 근데 얘는 거기다 2배를 했잖아. 그럼 여기서 1이 아니라 얼마를 찍을까? 2를 찍게 된단 말이죠. 2. 다시 0으로 내려오면 0은 그대로 0이고 여기서 파란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이었죠? 얘는 뭘 찍어 그럼? 마이너스 2를 찍겠죠. 그리고 얘는 0을 찍겠죠. 이걸 연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래서 앞에 얘가 붙는다. 앞에 이런 상수가 붙으면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원래의 함수를 위아래로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역할을 한다. 그럼 만약에 여기 앞에 2가 아니라 2분의 1이 붙으면 어떻게 돼? 이 그래프를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가 될까 그러면? 2분의 1이 붙으면 2분의 1이 최대값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최소값인 거죠. 그럼 지금같이 2가 붙은 요 상황, 2가 붙은 상황의 최대값은 당연히 얼마고? 2고 최소값 얼마고? 마이너스 2고 주기는 변해 안 변해? 주기 안 변하고 그대로 2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자, 오늘의 마지막 얘기. 이거는 뭘까요? 이게 여기에 2가 붙으면 아까 전에 요 파란 애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요 파란 애도 여기서 이렇게 동경이 이렇게 돌면서 y좌표의 변화를 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2가 붙으면, 자, 여기에 2가 붙으면 동경이 2배만큼 빨리 도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봐봐, 한 바퀴를 다 돌기 위해서는 이 x 값이 2파이가 되어야지 한 바퀴를 도는 거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얘가 2x가 2파이가 되면 한 바퀴 도는 거잖아. 그럼 x자리에 얼마 넣으면 돼요? x자리에 파이만 집어넣으면 벌써 한 바퀴 돌아버리는 거야. 아까보다 2배 빨리 도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파란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압축시키는 거죠. 빨리 도니까. 한 주기가 그만큼 짧아져요. 그래서 이 녀석에 여기에 2가 붙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냐면 요 중간에 요렇게 좀 더 짜잘하게 쪼개주시고 여기서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갔다가 요렇게 올라오는 그래프가 바로 요 녀석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 최대값은 그대로 얼마? 1. 최소값도 그대로 얼마? 마이너스 1. 다만 주기가 얼마가 됐다? 주기가 파이가 됐는데 이 파이라는 주기는 원래 사인의 주기가 뭐였죠? 원래 사인의 주기였던 이 파이를 요 앞에 붙은 숫자로 무엇한 거다? 나눈 거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파이가 나온다. 알겠죠? 이게 가장 그 사인 함수를 다루는 기본이고요. 이게 그대로 코사인 탄젠트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개념에서는 여기까지만 풀면 됩니다. 그 103쪽에 남아있는 문제 하나만 더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베이직센에서는 주기 함수하고 사인 함수까지, 그래서 어디였더라? 116, 117 여기까지. 116이 주기함수 얘기고 117이 사인 그래프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되겠고, 오늘 집에 가는 기준이 98에 99에 108이었죠. 여기까지 도장 덜 받은 사람들은 나한테 도장 받고 가시고, 덜 풀었다 그러면 대강으로 가시고,